네, 이제는 8장의 거의 끝부분이죠. 8.7절과 8.8절만 남아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그런데 8.7절하고 8.8절은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적분학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테일러 시리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8장을 들여다보죠. 그럼 8장이 8절로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은 착각을 하는 게 이 8개의 절이 공평하게 나온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지치면은 뭐 반만 하고 난 반이라도 맞춰야지 이러고 시험에 들어간다거나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공평하게 나오지가 않고 주로 문제들은 뒤쪽에 나오게 됩니다. 왜? 사실은 이 뒤쪽 거 8장으로 따지면 테일러 시리즈죠. 테일러 시리즈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뭔가 기본적인 정의라든지 재료들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여기서 내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만 문제를 내서 평가를 해도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에 뭐 여기까지 혹은 여기까지 공부를만 하고 시험을 본다면 뒷부분을 모른다면 시험 문제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각 장의 뒷부분까지 맞춰서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특히 7절과 8절에 있는 테일러 시리즈를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볼게요. 8.7절의 내용은요. 테일러 시리즈와 맥클러린 시리즈를 정의할 겁니다. 구성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f라는 어떤 함수가 파워 시리즈, 즉 몇 급수가 되는 것을 가정하고 뭔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함수가 몇 급수가 된다고 가정하면 어떤 좋은 성질들을 가질까를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제 테일러 포뮬러라는 것을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맥클로린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중에 중요한 함수들에 대한 맥클로린 시리즈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런 테일러 정리와 맥클로린 정리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테일러의 포뮬러 2절에 나왔던 것의 증명을 하면서 이번 절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8.7절은 좀 굉장히 긴 절이긴 해요. 그럼 먼저 첫 번째 파트로서요. 우린 뭘 할 거냐면 F라는 함수가 주어졌는데 이것이 몇 급수 파워 시리즈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성질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8.7절의 전체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함수가 주어졌어요. 뭐 y는 sin x일 수도 있고 y는 뭐 2x승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함수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또 뭐 결합된 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 함수들이 파워 시리즈로서 표현될 수 있느냐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파워 시리즈를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함수가 파워 시리즈로 표현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파워 시리즈는 뭐 이건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뭐 cn의 xn승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n을 1부터 어떤 뭐 10까지 혹은 20까지 이렇게 한다면은 유한번의 썸으로써 원래 함수의 근사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함수의 근사값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데요. 그 다음에 뭐 미분이나 적분 같은 것도 쉽게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장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번 장의 가장 큰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게 파워 시리즈 몇 급수로 표현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표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런 표현 방식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두고 8.7절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로 처음부터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장 쉬운 가정을 갖고 시작을 할 겁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f라는 함수가
이런 게 되는 함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파워 시리즈에서 표현이 가능할 수 있는 함수라는 거 먼저 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성질을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주어진 함수가 파워 시리즈로 표현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몇 급수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fx가 c0 플러스 c1의 x-a, a를 센터로 한다면요. c2의 x-a의 제곱 이런 것들의 무한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은 수렴 반경 내에서 정의가 되는 거니까 x-a의 절대값이 수렴 반경 r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정의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먼저 이런 코에피션트, 개수들을 f에 의해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cn을 f에 의해서 표현해 보는 게 문제인데 먼저 c0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c0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포인트는 x-a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x에 a를 대입하면 이 부분이 다 0이 돼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fa가 c0가 되는 거죠. 그래서 fa가 c0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c1을 생각해 볼게요. c1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럼 원래식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잖아요. 얘인데 얘를 어떻게 구하죠? 아까 중요한 방법은 x-a라는 거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x에 a를 대입한 건데 지금 이 상태로 a를 대입하면 이것까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이것을 안 날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답을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양변을 미분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좌변은 f'x가 되고요. 우변은 c0로 날아가고 이게 뭐로 바뀌어요? c1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x-a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a를 대입하면 f'a는 c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해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x에 a를 대입하면 이런 게 다 날아가니까 그 다음에 c0는 미분하는 과정에서 날아가죠. 그래서 f'a는 c1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걸 쓴 거예요. fx가 몇 급수라면 그러면 f'x라든지 fx의 인테그럴, 안티데리베티브 같은 것들은 각 항을 미분하고 각 항을 적분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C2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 번 더 미분하면요. f'x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x에 a를 대입하면 이 부분이 다 날아가겠죠. 0으로. 그래서 f'a는 2 곱하기 C2가 됩니다. 여기 2라는 것이 생겼죠. 그 다음에 C3를 위해서는 F를 또 미분하면요. 아까 2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번엔 3이라는 것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날라가면은 F3'A는 2 곱하기 3의 C3고 이건 다시 써주면 3 팩토리얼의 C3가 돼서 C3는 3 팩토리얼 분의 F 3번 미분 A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면요. n번 미분한 다음에 a를 대입하면 n 팩토리얼에 곱하기 cn이 되고요. 그래서 cn은 이렇게 n 팩토리얼 분의 f의 n번 미분 a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n이 0인 경우에 c0까지 확장을 시키려면 0 팩토리얼이 1이라는 것과 f의 0번 미분은 그냥 f다라는 것으로 그냥 컨벤션 그렇게 가정하면 되겠죠.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로 적은 거예요. F라는 것이 급수라면, 파워 시리즈라면, A에서의 파워 시리즈라면, 그러면은 fx는 이렇게 쓰여질 수 있고요. cn은 f에 대한 형태로 계산할 수 있는데, cn은 어떻게 된다? n 팩토리얼 분의 f의 n번 미분 a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써보면요. 우리 계속 이 가정 갖고 있는 거예요. F가 어떤 A를 중심으로 한 파워 시리즈라면 요 식을 우리가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fx는 요 식을 만족한다.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데 풀어 쓰는 것보다 그냥 바로 이 식으로 자꾸 썸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뭔가 문제를 풀 때 뭔가 복잡한 상황에서 간단하게 이해하고 싶을 때만 잠깐 쓰는 형태고요. 이렇게 웬만하면은 그냥 써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2학년, 3학년 계속 올라가면서 그냥 식이 이렇게 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f라는 함수의 a에서의 테일러 시리즈라고 말합니다. 테일러 시리즈 of the function f at a 또는 about a or centered at a라고 합니다. 그 중에 센터가 0인 경우를요 특별하게 이름을 붙이는데 맥클러린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모양이 간단해지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요. x-a의 n승이 아니라 x의 n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f의 n번 미분의 0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부분이 이 부분하고 여기가 x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맥클러린 시리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젬플 한번 볼게요. fx가 2의 x승일 때 이 함수의 맥클러린 시리즈를 구해라 라는 거고 radius of convergence 수렴 반경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걸 알잖아요.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걸 찾으면 되고 이걸 찾기 위해서는 f의 n번 미분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계속 미분해도 2의 n승이 되죠.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2의 0이니까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자가 다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요게 되겠죠. 이건 뭐 풀어 쓰는 건데 이건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이렇게만 그냥 맞춰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수렴 반경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어떤 것으로 수렴 반경을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테스트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데 an은 n 팩토리얼이고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에요. 그러면 b를 생각하면은 소거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레이쇼 테스트를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b 레이쇼를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돼서 막 소거가 되고 남는 건 요거만 남잖아요. x는 어떤 고정된 실수라고 생각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1보다 항상 작으니까 수렴 반경은 r은 무한대가 되겠죠. 전 범위에서 수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n 팩토리얼로 증가하면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x가 어떤 값이 돼도 수렴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